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샵 2315 문자 메시지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지현씨 BHC 치킨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 저는 못 받았어요. 그렇게 보내셨는데 봄봄님 한번 당첨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유튜브 오른쪽 화살표 쪽에 들어가셔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고 뭉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번 일로 오히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한테 저렇게 단단히 찍혔으니 이제 끝났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 그 전에 문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어디까지 찍혔냐면 강기훈과 함께 그리고 이제 문자 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밑에 뭐 들어간다 이런 거니까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추측을 해서 도대체 그러면 강기훈이 누구냐? 그리고 강기훈을 왜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거냐? 이제 이게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네. 강기훈은 지금 이제 자유의 새벽당인가? 네.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공동 대표, 청년. 네. 예, 청년인가? 1980년생이면은 42이죠 이제. 네. 뭐 적지는 않은데 네. 이 사람이다 아니다 놓고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입장은 안 밝혔죠. 방금 전에 예.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예. 일단 뭐 저희가 내부 방침에 따라서 행정요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은 그 사람이 맞구나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썼으니까 그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일각에는 이래요. 강기훈 씨 같은 경우를 이준석 대체제로 좀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는요. 정말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상당히 단련된 친구예요. 근데 이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서 이번에 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까지 한 선출직 당대표까지 한 이준석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기훈 씨가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게 맞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뭐 누구 추천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그 대선 경선 그리고 대선 선거 과정 중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몫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형택 대변인. 네네. 이제 막 추측들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냐. 예를 들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날리자 마음이 합쳐졌고 그래도 이준석이 했던 일종의 어떤 청년 역할 뭐 그런 대표성 또 좀 우리 당이 필요한데 그거 뭐 이 좋은 선수가 하나 있다 강기훈이라고 뭐 이랬을 거 아닌가 그렇게들 또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당대표 직무 대행이 같이 만날 수 있다. 함께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라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럼 최소한 장관급 이상이라든지 뭐 총리라든지 그 정도 급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검증 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단순히 예전에 무슨 보수 우익 내세웠던 자유의 새벽당 우리가 잘 모르는 정당이지만 청년 대표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보면 뭐 박근혜 탄핵은 중국이 개입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4.15 선거 부정선거다 이런 거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안정권 씨처럼 이제 보수 유튜버 누나가 뭐 근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주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나 주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분들이 왜 다 이런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인척 뭐 주변에 아시는 분 지인들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이런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좀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8급인데 뭘 결정? 아니 근데 대통령과 함께 뭐 어쨌든
들어가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8급 9급인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대통령 직무 만나면 대행이- 8급이라도 센 거죠. 아, 그렇죠. 결국 거리 얼만큼 가까우냐 거리감인데 네. 당대표 직무대행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대통령한테 뭔가 얘기를 할 정도면 단순하게 그냥 뭐 7급, 8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8급이 맞아요? 8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니 근데 8급 뭐 그 행정 요원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찾아가가지고 뭘 건의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위에 당연히 다른 행정관들도 있고 비서관들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무 역할을 과하게 당대표 직무대행이 같이 가서 뭐 이렇게 뭔가 할 정도면 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뭐 7급, 8급 얘기할 정도는 아닌 거죠. 너무 과한 역할에 대한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이준석 대표 내부 총질이나 하던 이런 인식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지만 이 강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추가로 나오면서 사실 논란거리가 두 가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이유로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업무 보고도 뭐 취소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뭘까 궁금했는데 일단 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고 해요. 네. 뭐 경기 진작 차원에서도 다 휴가를 가라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윤경호 의원 저는요 그 높은 분들이 휴가 가는 건 대찬성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그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휴가를 가는 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가는 게 맞냐? 마치 수습사원이 근무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휴가 타령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그러니까 좀 미운 털이 박혀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통상 지금 시점에 대통령이 휴가 그러면 뭘 떠올렸냐면 8.15에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대일 관계 또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에게도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메시지 관리의 엉망 뭐 이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 위기가 극복이 되려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찌됐든 체계적으로 점검이 돼서 국민에게 뭔가 이게 이제 좀 달라지려나 보다라고 느낌이 올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정말 그 참모들과 집약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집약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가는 휴가라면 예. 그럼 100번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안에 지금 채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나도 좀 가서 쉬겠다라고 하기에는 하려고 했던 휴가도 지금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장현미 변호사는 대통령 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휴가 가실 때인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한번 이렇게 쇄신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의 휴가로 느껴지진 않아요. 너무 피곤하다. 왜냐하면 지금 도어 스태핑도 잠정 중단했다라는 속보가 뜨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국정 운영을 즉흥적으로 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로나가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 되니까 경호처에 어떤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업무 보고도 굉장히 즉흥적으로 여가부도 막 연기를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데 국민적인 여론은 좋지 않고 아마 여론조사 지표들도 그나마 30% 선을 방어하기 때문에 더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이 30%대 지지율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볼 때 한가하게 휴가를 간다? 정말 있던 휴가 일정이라도 철회해야 되는 위중한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휴가를 가셔서 좀 되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휴식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상사들이 휴가 간다 그러면 갈 수 있죠. 근데 할 일 하고 가면 돼요. 지금 같으면 이 문자 파동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문제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정도 얘기하고 그러고 가면 국민들도 휴가 가라 그러죠. 근데 이제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만약 대통령 참모라면 이제 다르게 좀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명. 전 평론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참모라면 일단 이거는 뭉개시죠. 이건 언급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을 안 하시면 이거는 며칠 지나면 그냥 사그라들 겁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건의를 대통령 참모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도어스태핑도 안 하고 당분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겠다. 없는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지방 일정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틀 잡고 휴가 가고 이러면 이제 한 이제 10일은 간다. 아니 뭐 휴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여름철에 다 국민들 휴가 가는데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장관들도 가세요. 내가 가야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체로 보면 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도 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또 개편도 단행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8.15 메시지 제2의 취임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패널도 계셨고 정말 휴가 후에 달라진 모습 보이고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 덜하게 그렇게 하는 기회가 된다면 100번 가야죠. 네. 좀 되돌아보실 시간 필요합니다. 예. 자, 지금 몇 분들 글 보내주시는데 백경길님 경찰국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권성동 대행이 기획하고 보여준 것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님 5월 10일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일이 없습니다. 정치가 할 일이 국민 마음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건데 왜 정치는 계속 반대로 가는지요? 김영빈님 장성철 소장님 냉정한 분석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래서 오늘은 장성철 소장께 치킨 쿠폰 드리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기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제작진이 뽑아줘야죠.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우리 장 소장님 아바타가 보낸 거 아닙니까? 김영빈 아이디 쓰시나요? 죄송합니다. 들켰네요. 4주 안 가네, 4주. 들켰어요. 자, 일단 이준석 대표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득일까요, 독일까요, 유경호 의원? 지금 동정론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가 전 대표가 왜 징계 대상이 됐지? 이것도 잊어버린 분들이 벌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 총질이라는 그 네 글자 때문에 결국 이준석 당 대표는 지금 갑자기 유리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동정론의 대상이 됐고요. 또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오히려 내침을 당하면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꼭 여당에 계속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상상의 나래도 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오히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입지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드는데 저는 이번 이제 말씀 기회를 주셨으니까 딱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이 이준석 전 대표도 어차피 청년 정치를 대변하잖아요. 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20대 중반의 청년 정치. 두 사람 다 여러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자력으로 됐고 박지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은 모셔와서 쓰임을 조금 하다가 지금은 뭐 팽당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도 이 청년 정치를 그냥 일회용으로만 결국 쓰고 마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굉장히 받기 쉽게 지금 집권당과 제1야당이 그런 형국이어서 저는 이게 우리 정치 발전에 상당히 저는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 대소할 일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장유매 변호사 네. 왜 혀를 차세요? 지구를 떠나겠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이렇게 선거의 중책을 맡기 전에 약간 유튜브에서 나 유승민 대통령 만들려고 당대표 됐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구를 떠나야지. 약간 농담조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각 잡고 꺼낼 그것도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께서 언급할 사안은 더더군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오염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경찰 기소가 된다? 거기에 정권의 어떤 권력의 입김이 없을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으로 이 상황을 오염시켜버렸다. 그리고 지금 JTBC에서도 보도하는 걸 보면 각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윗선으로 이른바 7억 각서가 올려진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담백하게 이준석이란 사람의 비위를 캔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실까요? 상당히 스텝이 많이 꼬이게 됐다. 그것도 대통령 본인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꼭 불리하지는 않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소위 문핵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얘기하는 거죠. 치열하고 격렬한 투쟁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압력 압박이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그런 측면 있나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동정론을 국민들로부터 받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득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 반응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그 사람을 이겨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좀 한 템포 쉬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민 여러분 저 불쌍해요. 저 억울하게 당했어요. 이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 억울했구나 라는 동정론이 먼저 나왔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역과 진영을 넘어선 어떠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지금까지의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 판단, 생각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 만나고 계시니까 좀 성숙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성문을 닫아버리고 울타리를 치고요. 점점 왜소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 그리고 자신들만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층의 환호를 갖고 국민들의 마음은 살 수가 없다. 성문을 열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준석 대표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방송 보니까 장성철 소장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준석 대표랑 통화했다고.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예. 가끔 전화해요? 아니요. 그냥 가끔 전화 안 하는데 네. 그날 이제 누구랑 통하게 돼가지고 저를 이제 바꿔줘서 제가 당부의 말을 했어요. 보다 더 성숙되고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라. 지금 어딨냐 그랬더니 충주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말해요? 저한테 아니 이준석 대표한테? 그러니까 반말 뭐 존댓말 섞어서 합니다. 원래 잘 아니까? 예, 옛날부터 많이 알았죠. 친하지는 않는데 잘 알아서 그냥 위로해주고 잘 돌아오고. 최근에는 통화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고 그 아니 이후는 안 이 했습니다. 상황과 관련해서 안 했습니다. 좀 우리 시사 1번이 나올 때는 통화해서 뭐 좀 그런 죄송합니다. 것도 알려주고 아, 죄송. 쓸데없을 때만 통화하고.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거고. 그나저나 권성동 원내대표, 현근택 대변인 네. 이렇게 대표가 실수를 많이 하고 사과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 리더십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 생기죠. 당연히 벌써 지금 두세 번째 뭐 본인이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의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대안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뭐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는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을 수도 없고 지금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지만 또 비대위 가려면 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야 되는데 최고위원들도 사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이제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되느냐. 그것도 원내대표가 뭐 사퇴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걸로 정한 거 아닙니까? 일단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원내대표 뽑아서 원내대표가 또 직무대행을 다시 하는 것도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가는 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실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체제로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냥 시나리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고 직무대행 나 직무대행 안 할래. 그러면은 당원 당규상 다득점자인 최다 득표자인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돼요. 조수진 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마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 직무대행 안 할래요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갑시다. 비대위원장 뽑읍시다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만 최고위원에서 선임을 하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은 그냥 최고위원들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우리 이준석 대표 돌아오는 거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자, 최고위원들 다 사퇴시켜가지고 이번에 전당대회 새롭게 합시다라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 길이 더 있죠. 대통령께서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게 내가 좋을 것 같아라고 신임을 주시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제훈 의원이 상당히 좀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많이 연락을 해서 의견을 좀 취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제훈 의원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이제 대표가 아직 있잖아요. 없는데 그냥 최고위원이 사퇴를 과반수 이상 사퇴를 해버리면 그 대표가 다 없어져요. 그냥. 아, 그건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별도로 선출했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잖아요. 분리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돼요? 최고위원 사퇴하면 당 대표도 사퇴하는 걸로 쳐요? 그거 궁금한데요. 그거 좀 다음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당 대표 현재 없잖아요.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은 당 대표가 직무가 정지중이죠. 정지됐는데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권성동 직무대행이 나 직무대행 안 해? 그러면은 당 대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도부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 대표 이하 지도 체제가 완전히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그냥 있는 거니까 최고위원만 뽑으면 되죠. 사퇴랑 다 사퇴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도 체제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과 법적으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두 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당원 당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여당에 계신 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집단 지도 체제인 경우 그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퇴하면은 이제 지도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선출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분리해서 뽑았는데 그게 된다는 건 조금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도 그 당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도 체제가 다 없는 걸로. 순리적이죠 그게.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당은 당규상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거지. 그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알아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사명 총경 발언 이후에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댓글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문숙님, 무지개가 아름다우려면 7색깔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색깔만 주장한다면 영원히 무지개가 될 수가 없죠. 나라를 경영하려면 7색깔 무지개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빈님 뽑아주셨네요. 제작진이 뽑아도 치킨 쿠폰은 김영빈님한테 갑니다. 만약에 장성철 소장께 드리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드리세요.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